안녕하세요.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안경 사용에 유용한 팁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팁, 만안경 설치 장소. 1번, 주변 높은 건물이 없어야 합니다. 낮은 고도의 별들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가로등이 없어야 합니다. 가로등의 밝은 불빛에 의해서 천체들이 안 보여요. 세 번째, 차량 통행 중 위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밤에는 어두운 곳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카페 정보를 찾아보세요. 경기 북부 그리고 경기 남부에도 관측하기에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관측 전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날씨를 찾아봐야 됩니다. 구독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보고 오늘 구름이 있는지 비가 내리는지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메테오 블루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구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 수 있고, 또는 기상청 위상 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텔라리움 같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미리 오늘 무슨 천체를 관측 가능한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 하늘에서 목성이나 금성이나 또는 달을 관측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오늘 무슨 별자리가 보이겠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까지 관측 가능하겠구나, 이런 관측 대상들을 찾아보고 나가시는 것이 짧은 시간에 많은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는,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로 천체 관측은 야간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학생들하고 관측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게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또는 두꺼운 오리털 잠바, 또는 양말도 몇 겹, 그리고 바지도 최대한 두꺼운 기모가 들어간 바지, 이런 식으로 입고, 여기 지금 마스크도 워머, 눈, 코, 입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눈을 가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워머까지 준비합니다.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팁, 시작은 천천히 그리고 고수의 도움을 받아라. 1번, 눈동량으로 배우세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별 하늘지기, 별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천문 관측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입하셔서 요즘에 이분들은 어떠한 천체를 관측하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찍은 건지, 그냥 눈동량 하시면서 막 공부하다 보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손쉽게 천체 관측이나 천체 사진 촬영에 유용한 팁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도 벌써 고수님들이 많으세요. 딥스카이의 별의별 TV, 우주인 또는 우주를 줄게, 이런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가의 장비로 어떻게 천체 사진을 찍는지, 그리고 어디서 찍는지, 그리고 어떤 풍경인지를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쿨파파님의 채널도 구독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괴짜TV를 보면 이분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천체 사진을 찍는지 유용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질문, 강쌤은 왜 코동만 좋아하시나요? 제가 코동을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코동이라는 만안경이 가성비가 좋고 손쉽게 여러분들이 구해서 입문하기에 좋은 만안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만안경들은 사용법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이 코동이라는 만안경은 셀레스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만안경인데, 셀레스트론에서 나오는 만안경들은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패드, 저 컨트롤러가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코동만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익히신다면 셀레스트론에서 나온 모든 만안경들을 손쉽게 운영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빅센이라고 하는 회사, 미드라고 하는 회사, 다른 회사의 망원경들도 사용법은 유사해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작이 익숙해지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천체 관측 망원경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팁,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은 액세서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로 가지고 야외로 관측 나가는 경우에는 이 액세서리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실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작은 부품이라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재료들을 담고 다닌다든지, 또는 설치할 때도 빼놨던 이런 뚜껑들을 그곳에다 다 담아놔야 나중에 집에 갈 때 분실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 파인더 정렬입니다. 파인더는 크게 두 가지 파인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광학 파인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도트 파인더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망원경의 파인더입니다. 근데 파인더는 별을 찾는 역할을 하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광학 파인더는 앞뒤에 렌즈가 있어서 렌즈로 작은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기에 보이시는 세 개의 나사를, 세 개의 나사 중에 두 개의 나사를 하나는 조이고 하나는 감고, 조이고 감고 하면서 가운데다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를 맞추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트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나사를 하얀색 부분을 돌리면, 레바를 돌리면 작은 레이저가 나가게 되고, 저 유리 안에 레이저 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광학 파인더는 파인더 안에 보이는 십자선 안에 물체를 맞추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도트 파인더는 저 창 안에 보이는 작은 빨간색 점, 그 점에다가 맞추고자 하는 천체 관측 대상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광학 파인더는 손쉽게 쓸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레이저 파인더는 건전지를 넣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로 구입하는 망원경에는 도트 파인더가 들어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광학 파인더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경통 뒤에는 천정 밀러라고 하는 저 부품을 연결하게 됩니다. 천정 밀러는 안에 거울이 있어서 망원경 경통을 통해서 들어왔던 빛을 우리가 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시켜 줍니다. 그런데 천체 사진을 찍을 때는 저기에 보이시는 저 부품, 천정 밀러라고 하는 부품을 빼고 그곳에다 어댑터를 연결한 DSLR이나 CCD를 연결해서 천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팁, 작은 볼트라도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 보이시는 천정 밀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금속 부분이 망원경 경통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구멍 쪽에 저환 렌즈를 끼우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볼트를 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빠져서 분실할 수도 있어요. 한번 분실하면 저 사이즈에 맞는 작은 볼트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저반 렌즈를 뺀 다음에 저 볼트를 다시 어느 정도 넣어놓고 다시 끼울 때는 다시 풀러서 넣고 다시 조여놓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팁, DC 케이블. 호동이라고 하는 망원경이나 이런 망원경을 사면 전원잭이 연결되어 있는 AA 건전지를 끼울 수 있는 소켓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소켓은 실제로 건전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건전지에 전압이 떨어지면 망원경이 잘 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악어 클립, 한쪽은 악어 클립, 건전지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악어 클립이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지금 보이시는 저 노란색 부분을 DC 전원 잭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생긴 선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호동 같은 경우는 숯이라 그래서 끼울 수 있는 부분, 암이 아니라 숯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숯 부분이 크기가 5.5 곱하기 2.1, 외경이 5.5, 안쪽이 2.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전선 DC 전원 케이블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몇천 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팁, 낮축전지나 보조 배터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구입하면 AA 건전지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8개의 AA 건전지를 사용하려면 비싸겠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전압이 떨어지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연축전지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낮축전지라고 검색할 수도 있는데 저 배터리를, 외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충전기까지 같이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V 그리고 4Ah 정도 되는 저 배터리를 샀는데 3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보조 배터리는 12V보다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압을 12V로 올릴 수 있는 승합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 검색하시면 승합 케이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팁, 고배율이 좋아요? 저배율이 좋아요? 호동 망원경을 사면, 망원경을 대부분 사면 그 안에 번들 렌즈라고 2개의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그 렌즈에 보면 하나는 4, 예를 들어서 하나는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4하고 20은 초점거리입니다.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4mm인 저반 렌즈, 그리고 초점거리가 20mm인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배율이라고 하는 건 스몰 F분의 라지 F. 스몰 F는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 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4mm의 저반 렌즈를 끼면 4분의 1000 해서 250배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이고 20mm짜리를 끼우면 50배로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상을 250배로 확대해서 보거나 또는 5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확대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어두운 은하를 관측할 때는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밝게 관측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을 관측할 때도 달 전체를 관측하려면 저배율로 그리고 달의 크레이터를 관측하려면 다시 고배율로
이런 식으로 관측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고배율로 관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배율로 천체를 관측하다가 정밀하게 됐을 때 고배율로 관측하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측할 것이냐, 무엇을 관측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배율, 저배율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강쌤의 메이커스 교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